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이번 주 주일정 중요하겠죠. 뭐가 있는지 쓱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입니다. 사우디 교통물류 장관의 방안이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구글에서 픽셀 폴드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관련주 조금 봐야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CPI 발표가 있으니까 앞으로 금리를 올리니 많이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MSCI 반기 리뷰 발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도 이어지겠죠. 월요일에는 네이버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위메이드, 크랩톤, 제주항공, GS, 수요일에는 일동제약, LNF, SKT, 신세계, NC소프트 등, 목요일은 LG, 넷마블, SM, 롯데케미칼,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CJ, CGV, 시젠 등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모주도 이번 주에 많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AI 영상 감시 기업 트루엔, 그리고 내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영상 인식 기업 CU박스, 다음으로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보안 플랫폼 모니터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남은 트루엔은 우리가 청약을 하는데 CU박스랑 모니터랩 청약을 할지 말지 빠르게 공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JP모건 은행주 공매도 일시 금지 가능성. 자, 요즘 미국 은행주가 난리죠. 왼쪽에 팩웨스트를 보시면은 하루아침에 50%씩 막 뚝뚝 떨어지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80%가 급등하는, 사실 코인도 이렇게 안 움직이겠다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변동이 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공매도 세력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은 미국 규제 당국이 안 그래도 은행 리스크는 조금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행주만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이 흔들리면 많은 게 흔들린다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고,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확정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가능성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과거 미국에서도 공매도 금지를 한 바 있었죠. 2008년과 2020년, 그때 공매도 금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은행주에만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개인 채권 매수 사상 최고. 자, 우리가 많이 공부했었습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갈 때쯤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맞습니다. 채권이죠, 채권. 그리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단기적은 모르겠지만 한 몇 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채권 가격이 오를 거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개인 투자자가 지난달에만 무려 4.5조 원이나 채권을 순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박이죠. 이 수치는 연기금이나 보험을 그냥 제친 수준으로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채권을 쓸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만큼 과거와 다르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또한 이것저것 연말에 뭐가 터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개인 투자자분들의 채권 투자 성공적으로 끝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실리콘 음극재 추진. 자, 테슬라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에서 흑연 대신에 실리콘 음극재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원통형에는 실리콘 음극재를 쓰기는 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은 4680 배터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터리 업계에서 실리콘 음극재 기업을 컨택하고 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으며, 그래서 오늘 오전 실리콘 음극재 관련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페라이트 때문에 엄청나게 그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죠. 결국은 테슬라 이름값 때문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실리콘 음극재도 그와 준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에서 중동철도망 건설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이 다른 대륙에 있는 곳에 철도를 왜 짓나 봤더니, 동부 지중해 연안의 레반트 지역과 페르시아만 일대 걸프 지역의 국가를 철도로 이어서 거기서부터 바닷길로 인도까지 연결하는 이런 모습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길게 철도를 하나 짓겠다는 건데, 갑자기 왜 이러나 봤더니 바로 중국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들어보셨죠? 이 프로젝트로 중동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을 견제할 겸 그리고 우리 영향력도 조금 높일 겸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참고로 일대일로는 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실크로드 전략으로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운송로를 연결하는 길을 말을 합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중동 철도망 건설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뭐 관련주가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중국, 대만 입장 정정해라. 연일 나오는 소식입니다. 별다를 건 없고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한국과 일본의 대만 문제에 대해서 도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은 이렇게 한중일 정상회의 하자 지지 의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보류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핵실험 준비. 나쁜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미국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핵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핵에 관련된 개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위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확히 뭐라고 했나 봤더니 북한은 전술핵 운용을 하기 위해서 핵무기 실험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몇 개월 안에 뭐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고 투자 심리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이건 해야겠죠.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 자, 몇 개월 전인가요?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서울이 뚫렸니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요즘 우크라전에서 드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걸 봤을 때 앞으로 전쟁 같은 곳에서 드론의 역할이 갈수록 커질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드론 작전 사령부를 만든다고 하며 올해 하반기에 창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을 이제 우리가 띄워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티 드론 기술이 중요한데 그 드론을 방어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드킬과 소프트킬. 첫 번째 하드킬은 그 드론을 그냥 뭐라도 맞춰서 부시거나 혹은 뭐 그물망 같은 걸로 포획하는 걸 말하며 소프트킬은 전파 방해로 그 기능을 잃게 만드는 걸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 둘 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하드킬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제 그거를 딱 쏘면은 그 안에 폭발물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파편 같은 게 아래로 떨어지면은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하고 그리고 소프트킬, 전파 방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장비 등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 또한 사용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는 포획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드론에 대한 효율성 이러한 전쟁에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뭔가 배달을 시키면은 지금은 사람이 갖다 주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로봇이 갖다 줄 거고 그리고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드론이 우리 집 베란다로 갖다 줄 시대 그런 미래가 멀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다음입니다. 위고비가 곧 들어온다는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13kg를 감량하게 만들어준 위고비 요 녀석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고요. 국내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았으며 내년 상반기에 정식 출시 예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금액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겠지만 나름 비싼 편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월 200 정도 진짜 큰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누군가에게는 그 돈보다 다이어트가 더 중요한 사람도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너무나 하고 싶거나 아니면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위고비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고 참고로 이 위고비 미국에서만 매주 10만 건 이상이 처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엄청난 인기를 아직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지 왼쪽에 주가를 보시면은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코로나 격리 7일에서 5일로 WHO가 코로나 비상사태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하며 우리나라도 이르면은 이번 주 위기 단계를 심각해서 경계로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격리 기간은 5일로 줄어들고 해외 입국 시 PCR 검사 권고도 폐지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7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의료기관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예정이며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코로나가 끝나가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으며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코로나 관련된 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코로나 관련 뭐 백신이 나왔다, 치료제가 나왔다 이런 뉴스가 가끔 뜰 수 있는데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것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끝난 섹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일단 한일 정상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는 모습 이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바로 과거사죠. 자, 그래서 일본이 뭐라고 했나? 일본 총리는 과거사 이야기를 꺼내긴 했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사과까지도 아니었고 반성도 아니어서 야, 이게 맞냐? 실망감이 나오는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뭐 좋은 소식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전문가를 후쿠시마 원전에 파견해 오염수 안정성을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당연하게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결과 꼭꼭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부동산 투자할 것 말 것. 자, 직방 어플 알고 계시죠? 거기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조금만 보자면은 총 7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중 36%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40%는 투자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고 놀랍게도 나는 아직 계획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23%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자, 위에 보시면은 솔직히 726명 표본이 그렇게 많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최소한 1000명은 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조사를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오전에 올려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기레분들의 투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600분의 투표를 딱 보자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28%, 향후 몇 년에 살 거다, 지금 이제 저점을 탐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44%,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싶긴 한데 돈이 안 될 것 같아, 혹은 부동산이 오르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그 돈으로 다른 거 투자할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친 지금까지는 무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28%로 직방에서 조사한 거랑 거의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기를 쓴 이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가지신 분은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7분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기리세 주식노트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이 나이대 남성이 가장 많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 비율이 30%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집 사기 쉽지 않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역전세 어떡할 거야? 지금 여기저기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하반기에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에서 전세 거래량이 53.4%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기피 현상 나온다는 거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전세 제도를 좀 손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에서 이제 전세가 있는 나라가 몇 없기 때문에 이 전세를 없애야 된다, 아니면 뭔가 좀 보완을 해야 된다, 전세 자금을 어떻게 몇 프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하반기에 아파트를 중심으로 뭔가가 터질 수 있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CJ ENM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 어닝 쇼크가 나왔으며 상반기 내내 안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미 주가는 쭉쭉 하락하고 있죠. 이런 차트는 절대 건드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의 목표가를 9.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얼마나 안 좋은데, 자, 이렇게 큰 회사가 무려 500억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를 냈다는 것 하더라도 좀 충격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경기가 좋지 않아 광고 매출이 부진했고 티빙의 제작비 부담 등이 조금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영화 2편, 유령, 그리고 카운트를 개봉한 바 있는데 사실 저 영화에 대해서 뭐 관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처음 들어봐서 그만큼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결국은 상반기에는 물 건너갔고 하반기에 나오는 작품 등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니까 콘텐츠 관련주가 최근 안 좋은 이유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입니다. 슈가플레이션 설탕 계속 올라갑니다.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며 하락세를 보이던 세계 식량 가격이 다시 또 상승세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설탕 가격으로 인한 슈가플레이션이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 5일 기준 런던 거래소의 설탕은 전년 대비 37%나 높은 717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러한 가격은 인도와 중국의 생산량 전망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격이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줄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소식이 나오면 오늘 대한제당이라는 기업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식품 관련주도 들썩들썩 움직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AI는 돈 빨아먹는 기계. 오픈 AI가 챗 GPT 대중화 전보다 지금 이 2배 규모의 큰 손실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챗 GPT 그 유료하면서 돈 많이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연히 유료화로 매출은 늘었지만 그런데 개발비와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용 역시 커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챗 GPT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GPT-4 훈련에 들어간 GPU만 1만 개 정도가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개가 무려 4천만 원이나 한다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오픈 AI는 몇 년 내로 1,000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오겠다 이러한 포부를 드러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오픈 AI가 우리가 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한테 투자할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돈 싸들고 갈 것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리스크가 다가옵니다. 언제 터질진 모르지만 심각한 소식을 하나 보자면은 국내 5대 은행이 코로나 이후 약 3년간 금융 지원 차원에서 원금과 이자를 밀어준 대출이 무려 37조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갚아야 되는 돈인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약 37조 원의 잠재 부실 대출을 떠안고 있고, 문제는 9월 달에 금융 지원이 사실상 종료가 되는데 그때부터는 대규모 부실 가능성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뭐 부동산 PF, 리스크 이런 거 많이 공부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은행권 리스크도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 하나는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PF 부실을 막을 캠코 1조 펀드가 8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5대 금융지주가 각각 1,000억씩 내고 캠코가 5천억을 내서 1조를 만든다고 하며, 이렇게 지원펀드가 가동되면 본 PF 전환이 막혀 방법이 없던 브릿지론 사업장들은 숨을 쉴 수 있는, 그냥 말 그대로 부동산 리스크가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대비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비가 지금 현재 착착 준비가 되고 있는데 꼭 효과가 있어서 잠시 충격은 오더라도 큰 충격은 꼭 없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